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을 저가로 평가하는 이론적인 근거. 요건 정답은 2번의 안전성이에요. 요거는 처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옆에다가 요렇게도 적어주세요. 보수주의. 그래서 안전성을 이제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수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바뀌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죠. 진보는 바뀌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나는 똑같아. 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있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계속 돈이 없을 거예요. 왜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안 바뀌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해야 돼. 근데 그걸 적응을 못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는 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보수주의.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아파트 보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강남이 4억 떨어졌대요. 맞죠? 네. 그러면 그건 지금 현재 안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안전하냐면 금액이 너무 뭐예요? 높아. 근데 금액이 낮아지면은 떨어져봤자 내가 손해보는 게 어떻죠? 적죠. 왜냐면 낮아져봤자 어차피 떨어질 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안전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신뢰성. 신뢰성이 세 가지 있었죠. 표현의 뭐요?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근데 여기에서는 자산을 저가로 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아니고 1번 충분성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성은 뭐냐면 금액의 대소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크면 뭐하다? 중요하다. 금액이 작으면 덜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저가로만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으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초반에는 뭐든지 다 작게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IMF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거 유튜브에서 봤나 TV에서 봤었나 3층인가 4층짜리를 통으로 식당을 차린 거예요. 내가 알기로 지금 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 장사 안 됐잖아요. 어디든. 너무 크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래요? 중요성. 그래서 크면은 뭐하다? 더 중요하다. 그렇다 그래서 작다 그래서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즘엔 이런 문제 잘 안 냅니다. 2번에 별표 세기 치세요. 요 유형 되게 잘 나와요. 근데 2번은 문제가 뭐냐면 나올 때마다 계정 과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시려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결산 때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현금 비용, 그 다음 뭐요?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차변은 당좌 자산, 그 다음에 대변은 무슨 부채요? 유동 부채. 그래서 위에 거는 2년, 내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밑에 거는 예상 또는 발생. 그래서 거기 성급보험료 밑에다가 자산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밑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부채. 왜냐면 아직 안 줬으니까. 선수 수익은 부채. 미수 임대료 뭐요? 자산. 그래서 결론은 성급하고 미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5만원에다가 4만원 더하면 얼마죠? 9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하고 선수는 부채예요. 그러면 15,000원에다가 33,000원 더하면 48,000원. 그러면 우리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산이 많은 게 좋아요? 부채가 많은 게 좋아요? 자산이 많은 게 좋죠. 그래서 9만원에서 얼마 빼요? 48,000원. 그러면 얼마 남아요? 42,000원. 요게 자산이 늘어난 거죠. 결론은 자산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익이 뭐했다? 늘어났다. 그래서 거기 95만원에다가 얼마 더해요? 42,000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99만 2천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시려면 나올 때마다 계정 과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중에 뭔지를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산이 늘어나면 좋냐 나쁘냐, 부채가 늘어나면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맞추는 거예요. 수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수익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수익은 돈 버는 거니까. 근데 비용이 많아지면요, 나쁜 거죠. 왜요? 비용은 못 쓰는 거니까 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 그 다음에 세법 볼 때에는 국가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 점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저가법이라고 본 적 있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여기에서 봤어요. 맞죠? 여기는 지금 무슨 증권이에요? 유가증권 재고자산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풀이 하실 때 이건 뭐 회계도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주지 않아요. 거기에서 일부 주는 용어 가지고 우리가 외운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치면은 컨트롤 F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법 딱 쳤을 때 아, 요게 외운 거에 있네. 그러면 기억을 하시면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이유는 저가법은 무슨 자산에서 쓴다? 재고자산. 유가증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글자 가지고 외운 걸 연결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부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뭐요? F.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얘는 자본 조정이고 나머지는 유동부채예요. 왜냐면 미지급의 뜻이 뭐 했다? 안 줬다. 주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컨트롤 뭘로 하세요? F. 그래서 정답은 3번. 왜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이거 이론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분기에도 나오긴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어디라 그랬어요? 자본. 그래서 이런 문제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컨트롤 뭘로 찾으세요? F로 찾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변동비와 고정비입니다.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총변동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저번에 프린트 해드린 거 있었죠? 그거 다시 외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차피 시험 문제 보려면 암기 반, 그 다음에 이해 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러니까 이론 잘 풀고 싶으시면 초반에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무슨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빈종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켜놓으셔도 돼요. 컴퓨터에다가 한글 켜놓으신 다음에 내용을 한번 쭉 써요. 그 문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적어놓은 걸 보고 그 다음에 문제랑 매칭하시면 두세 개 더 맞출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초반에는. 근데 절대 이런 건 없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성공할 확률도 낮아요. 절대 내가 편하면은 나한테 뭔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저도 이거 처음 수업할 때 지금은 솔직히 수업 준비 거의 안 하거든요. 법 바뀌는 거 빼놓고는 수업 준비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도 한 2, 3년 동안에는 새벽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1시간 수업하려면 집에서 2, 3시간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내용은 내가 알지만 이거를 A로 설명할 거냐 B로 설명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A로 해보고 그 다음 반에는 B로 해보고 이러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건데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론 같은 경우에 개수가 좀 적어 이러신 분들은 빈종이에다가 그 문제 보시고 연관된 거 한번 적어 보시고 기억 안 나면은 보고 쓰고 다시 외우고. 근데 이해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원가.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정답 1번이에요. 왜냐면 제가 분계할 때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광고 선정비 앞에다가 몇이라고 써요? 8이라고 써요. 근데 제조 원가는 몇이죠? 5죠.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시험장 가셔서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여기다 쳐요.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일반 전표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 들어가셔갖고, 그리고 제가 왜 8이라고 써드리냐면 광고 선전비가 두 개가 있어요. 6하고 8. 근데 우리 6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5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나머지 공장, 기계, 공장이니까 제조, 기계도 제조, 재료도 어디예요? 제조.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왜냐면 개별은 비싸, 종합은 뭐예요? 싸.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요것 때문에 4번이에요.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개별 원가 계산은 배부를 해주는 게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9번의 별표 하나. 회계에서도 한 2번인가 풀어봤는데 세무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부하는 문제인데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항상 기준은 실제예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실제. 왜냐면 실제가 진짜 금액이잖아요. 진짜 금액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정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정은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하는 이유가,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정해야 되는데 미리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 들 것이다. 네,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죠? 예측할 수는 있죠. 근데 실제는 진짜잖아요. 그 대신 단점이 뭐냐면 진짜 금액이 나오려면 시간이 어때요? 오래 걸려요. 네. 근데 진짜는 바뀔 수가 없죠. 근데 예상치는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우리 제조간접비 이렇게 구합니다.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거기 보시면 간접 재료비 얼마예요? 5만원. 간접 노무비 3만원. 간접 경비 2만원. 그러면 10만원. 요게 실제 제조간접비예요. 왜냐면 거기 지문 앞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실제로 뭐 했다? 발생했다. 그러면 요게 실제 제조 간접. 그 다음에 얼마 과소배부? 5,000원. 소자가 무슨 소자죠? 짝을 소자죠.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실제보다 얼마 작다? 5,000원 작다. 그러면 더해요? 빼요? 빼요. 그럼 얼마 나와요? 95,000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얘 덕분에 전산세무 1급 봤을 때 69점으로 떨어졌거든요. 진짜로. 10만원하고 5천원까진 구했어. 근데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그 찍었어. 몇 번을 찍었어요? 2번. 만약에 이게 그 문제라고 치면. 왜냐면 어차피 10만원에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더할 거냐 뭐 할 거냐 뺄 거냐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 더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차피 더하기 아니면 빼기야.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 찍었는데 2번이야. 69점으로 떨어졌어. 한 달 동안 벽만 보고 잤어요. 잠 안 와요. 여러분들 진짜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큰 차이도 안 나. 1점 막 2점 이렇게 차이나 그러면요 진짜 잠 안 와요. 열받아갖고. 왜냐면 다음에 또 따야 돼. 그럼 그 아픔을 알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 준비하려면 시간도 얼마나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좀 힘들었죠. 한 달 정도.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처음 하는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 폐물. 작업 폐물의 뜻이 뭐냐면은요, 우리 회사에서는 쓸모없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에서는 쓸모없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쓸데 있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가구 회사의 톱밥. 우리 가구 자르면 뭐 나오죠? 톱밥이라 그래서 그 가구 그 잘라지면서 조그마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져다가 저기 농장에다 팔아요. 왜냐면 닭이나 오리 이런 거 키우려면 밑에다 못 깔아주죠? 톱밥 깔아줘요.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필요 없죠. 근데 다른 쪽에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새.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는 이 쇠가 꼭 10cm가 필요해. 근데 자르다 보니까 3cm가 남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버려요? 아니에요. 모아놨다가 고물상에다 뭐 하죠? 팔아요. 왜요? 이거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 톱밥도 파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작업 폐물.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뭐 한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팔면 뭐 벌죠? 팔면 뭐예요? 돈 받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익을 늘리던가 하나는 비용을 줄여요. 어차피 두 개가 같은 효과입니다. 왜냐면 수익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늘어나죠. 비용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나요? 이익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작업 폐물은 요걸 써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줄입니다. 왜냐면 이거 작업 폐물이라는 건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더하거나 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빼는 방법을 쓰는데 어디에서 뺀다고요? 간접비에서 빼요.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늘 한번 봤죠? 없어요. 이런 건 잘 안 내요. 그래서 이런 건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자주 안 나와서 어려워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걸 아마 앞으로 한 3번 내지 5번 정도 더 써드릴 건데 우리가 사고 파는 걸 매매라 그리고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요건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뭐요? 이하. 땅을 사는 거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땅 사고 파는 건 면세, 땅 빌리는 건 과세. 건물은 비싸니까 사고 파는 거 과세, 빌리는 것도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큰 평수니까 사고 파는 건 과세, 빌리는 거는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은 거니까 사고 파는 거 면세, 임대하는 것도 뭐예요? 면세. 그러면 여기에 맞추면은 정답은 2번이 나와요. 왜냐면 국민주택 규모 뭐예요? 초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세율.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우리 영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세는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영세는 수출 관련된 거, 면세는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기초생필품. 그 다음에 여기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소비지국 무슨 원칙? 과세 원칙.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성 뭐요? 완화. 그리고 뭘로 발행해야 된다?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영세율 적용 대상은 기초생 필품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4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앞으로 더 볼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안에 보시면 여기 영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하고 똑같이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면세는 없어요. 왜 없냐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돼서 처리할 게 없어요. 왜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영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이 되고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이 안 돼요. 왜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납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도 물어봐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영세는 납부라는 게 아니고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면세는 못 돌려받아요. 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내지도 않고 돌려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영세는 낼 거는 없죠. 근데 뭐 할 거는 있죠? 돌려받을 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돌려주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영세는 영세율 뭐 있죠? 세금계산서 있죠?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리고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영세도 영세고 수출도 영세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영세는 국내 거래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명 무슨 수출이에요? 네, 간접 수출이에요. 간접 수출. 그래서 상대방 회사가 우리 회사 걸 사다가 뭐 할 거다? 수출할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출이니까 영세율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수출은 무슨 수출이에요? 직접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한테 파는데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냐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니까. 요거 차이점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증빙불비가산세. 요거 지나가듯이 한 번인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증빙불비가산세가 뭐냐면 우리 법정증빙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3만원 이하는 일반 영수증도 가능해요. 3만원까지예요. 그 다음에 3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증빙으로 받으셔야 돼요. 얼마가 넘으면은요? 3만원. 이거 밑으로 안 바뀌어요. 왜냐면 과거에 딱 한 번 만원으로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 하도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한 달인가 2달 만에 다시 3만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 처음 배웠을 때는 2번 맞았어요. 10만원까지였거든요. 저 처음 배웠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3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배운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실기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 이제 빠르면 내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실기를 할 건데요. 우리 저번에 연말정산 잠깐 해봤었죠. 여기 연말정산에 보시면 그냥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의료비 있죠. 의료비에 가시면 난임시술비, 미수가 치료비, 본인,
65세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라 그래서 요 위에 분들이 있으시죠. 요 분들은 전액공제예요. 그래서 거기 경로우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로우대가 몇 세 이상? 65세.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외국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외국은 뭐만 가는? 교육비만. 근데 거기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보험료 공제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에 일반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장애인이 있어요. 칸 두 칸 있어요. 몇 칸 있어요? 두 칸. 그래서 일반 100만원, 장애인 100만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200까지. 근데 거긴 얼마라고 쓰여 있죠? 10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근데 요건 하다 보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은근 잘 물어봅니다. 16번 보시면 회계의 이론을 연역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인 가정 또는 전제가 필요하다.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 전제가 아닌 것은. 그래서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 다음에 계속해야 돼요? 잠깐 하고 끝내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뭐예요? 화폐 단위 측정. 그 다음에 보시면 17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인데 1번에 보시면 증여.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교환에다 밑줄 치세요. 이렇게 나오면 답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교환 외워놓으라고 설명 몇 번 드렸었죠. 그래서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하고 이종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무슨 가액? 장부가액.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래서 정답은 왜 2번이냐면 동종인지 이종인지 없어요. 맞죠? 뭐가 있어야 장부가로 갈지 공정가로 갈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일단 외우셔도 돼요. 이거 제가 문제 풀어본 결과 이렇게 풀면 한 90% 이상 맞더라고요. 동종자산 간의 교환만 장부가고요. 나머지는 다 공정가예요. 라고 풀어도 얼추 맞아요. 공정가를 다른 말로 시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증여. 증여는 동종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가요? 공정가. 그 다음에 3번 건설자금이자. 요걸 건설자금이자를 다른 말로 자본화 대상 무슨 비용이요? 금융비용. 그래서 금융비용 하면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기간이 몇 년 이상? 1년 이상. 네, 무슨 처리해라? 자산 처리.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아요. 네, 원가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자산 처리하는 게. 그 다음에 18번 무형자산. 요런 거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정답은 3번에 전신전화 가입가. 이거 뭐냐면은요, 이거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지금 분들은 이해 못해요. 이거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집에다가 전화기를 놓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네, 보증금을. 그게 이거예요. 전화 가입거. 지금은 공짜로 놔주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우리 집에 전화 놓을게요. 그러면 얼마 주세요. 그래요. 그럼 보증금으로 그걸 걸어놔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 없으면 전화기도 설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컨트롤 뭐예요? F 치면 전신전화가 있건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것이죠. 네, 정답은 1번하고 3번이에요. 일단 1번의 재해손실. 그냥 여기 가서 요거 있잖아요. 컨트롤 뭐요?
F. 그래서 컨트롤 F하고 무슨 손실? 대손실. 치면은 여기 나오죠. 영업외 비용.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1번을 선택해요. 근데 3번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3번은 프로그램에 치실 때 이걸로 쳐야 돼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하고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이라고 치면 얘네는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치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변형을 해서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할인은 요거예요. 뭐냐면 얘는 매출의 무슨 계정? 차감 계정. 왜냐면 우리 순매출액 어떻게 구해요? 순매출액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뭐요? 매출 할인. 그래서 더한다 뺀다 뺀다. 그 다음에 연구비. 우리 개발비는 무슨 자산?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1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정답이라 그런다고요? 복수 정답.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요거는 분계 문제죠. 그래서 어저께도 풀어봤었던 분계인데, 일단 주식 나오면 자본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이었죠. 그래서 100주에 5,000원이면 50. 그 다음에 차변에 5만원 빼고 현금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55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에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얼마요? 5만원.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요거 잘 나옵니다.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 처분할 때 비용 쓰면 안 돼.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지금은 손해 났잖아요. 그 이익 났잖아요. 왜냐면 50만 원짜리를 60에 발행했어. 그래서 10만 원 이익이었는데 얼마 썼죠? 5만 원. 그러면 이익에서 뭐 한다고요? 빼요. 그럼 1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얼마만 이익? 5만 원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1번. 무슨 원가래요? 고정원가래요. 무슨 원가요? 고정원가. 그래서 고정원가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 총고정비는 뭐요? 일정.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뭐 할 때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총인데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2번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 전환원가. 뭐 더하기 뭐예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은 1번.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3번. 네,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조 원가 쪽에 감가상각비가 나오면 거기에 아무 말이 없어도 요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액법. 무슨 법이요? 정액법. 정액법의 뜻이 뭐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일정하다. 그러면 금액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똑같으면 변동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 그래서 정답은 2번.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 무슨 법이라는 법은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제조원가 쪽에 감가상각이 나오면 무슨 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정액법. 그러면은
답 찾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기간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기간 비용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판관비를 다른 말로 기간 비용. 그 다음에 2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 나오면 뭐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공통 혼자 썼다 같이 썼다? 네, 같이 썼으면 무슨 비? 간접비. 그 다음에 특정한 데 썼다 그러면 무슨 비요? 직접비. 그래서 정답은 3번의 간접비. 왜냐면 같이 썼으면 뭐해라? 나눠라. 그래서 나누는 걸 배부라고도 하고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썼으니까. 혼자 썼으면 나눌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혼밥하러 갔어. 그럼 혼자 밥값 다 내면 되죠. 근데 친구랑 둘이 갔어. 그러면 n분의 1로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가 다 내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눠서 내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죠. 당연히 내주면 감사하죠. 특히 비싼 거 먹을 때. 그 다음에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스 안에 보시면 총에다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 우리 긴 거 쓴다 그랬어요? 짧은 거 쓴다 그랬어요? 네, 짧은 거.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이 문제는 회계보다는 잘 안 나와요. 회계 때는 좀 많이 내는 편인데 세무는 내긴 내는데 횟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가 1년에 3번 나오면 세무는 1년에 한두 번? 횟수가 좀 적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제공품,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게 매출 제품의 제조원가죠. 이게 매출원가예요. 뭐라고요? 매출원가. 그럼 매출원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 매출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기초 제공품이 얼마래요? 3만원, 총이 12, 기말이 2. 그래서 단기는 얼마요? 13. 여기도 13. 기초는 얼마요? 2. 기말 얼마요? 3. 차변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12만. 그래서 정답은 2번. 2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 가능한 거.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납부색은 매출색 마이너스 무슨 색? 매입색. 그래서 공제라는 건 매입색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정답 1번. 왜냐면 의제 매입색은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인데 진짜로 뭐 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불공이잖아요. 왜냐면 토지 그 다음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거래처의 선물이 뭐예요? 접대비. 그럼 몇 번만 남아요? 1번.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가짜인데 뭘로 인정해주겠다? 진짜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살 때는 원재료에 뭐예요? 면세. 이거를 가공을 해서 뭐예요? 팔아요. 팔 때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과세가 되는 거. 요거를 무슨 세액이라 그래요?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27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요거는 아니다. 정답 4번이에요. 과수원인데요. 왜냐면 우리 과수원 그러면 어쨌든 농업 쪽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관련돼서는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적게 걷어야 된다? 적게 걷어야 된다. 그래서 과수원 임대업이나 논밭 같은 거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비과세예요. 그래서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세금 많이 안 내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옛날엔 모르겠는데 지금은 부자여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농사 지으려면 그래도 한 10,000평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땅값 어마무시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내가 10,000평을 갖고 있어. 한 평당 10만 원이래. 싸게 잡고. 10억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돈도 있지만 대출 받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 농기계도 대빵 비싸요. 웬만한 거 억 단위예요. 좀 크고 새 거고 좋아. 그러면은 거의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예요. 농기구도. 그래서 국가에서 빌려주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비싸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과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비 중에 이거 있었잖아요. 학원비 중에 저기 어디냐 무도학원하고 운전면허학원은 뭐라 그랬어요?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8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이거 이제 할 건데 정답은 2번입니다. 요거 경감을 외우셔야 돼요. 그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써있기는 해요. 요 경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계속 바꿔갖고 한 달 안에 하면 90%, 3개월 안에 신고하면 75%,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그 다음에 1년 안에 신고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20%, 2년 안에 신고하면 몇 프로요? 10%.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나중에 할 때 또 알려드릴 건데 기억 안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기 가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게 가산세죠. 여기 가산세 누르신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고불성실 여기 누르시고 여기 뭐 누르라고요? 작성 방법 켜기. 요건 또 할 때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다 나와요. 한 달 안에 신고하면 90% 이런 식으로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잊어버릴 수도 있고 헷갈리게 엉뚱한 게 기억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도 하시고 위치도 기억하시고. 왜냐면 하나만 준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좀 슬픈 얘기지만 하나만 했다가 그 하나가 시험장 가서 갑자기 헷갈려. 기억이 안 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 요거는 그 외우라고 나눠드린 거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요거는 빨리 좀 외워주세요. 정답은 1번하고 2번이에요. 요건 둘 다 외우면 맞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그 다음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세금 낸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류과세. 요거 두 장짜리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은 6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살림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살림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살림은 사업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요것도 외우시면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소득세 과세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예외가 두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뭐 했을 때, 출국했을 때. 근데 거기 지문에 뭐라고 써있죠? 예외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그다음에 30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 외우라 그랬었었죠. 나이 그러면 몇 세 이하? 20세 이하. 그다음에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래서 1번, 3번 맞아요. 20세 이하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나이 무관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소득 외울 때 소득 금액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총급여 얼마요? 500. 근로소득 금액 150. 왜 150만 원이냐면 500만 원까지 70% 뺀다 그랬어요. 몇 프로 뺀다 그랬어요? 70%.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총급여는 아직 안 뺀 거고 소득 금액 그러면 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빼준다? 70%. 원래 이게 4가지인가 5가지인데 저희는 500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얼마요?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얼마라고요? 300만 원. 근데 이거 왜 틀렸냐면 거기 보시면 자산소득을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산소득 포함이에요. 자산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포함이라고 나오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부가가치세 3개랑 소득세 2개 나오거든요. 5개잖아요. 저희 목표는 찍든 풀든 2개 이상 맞추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쪽 파트가 쉬울 때에는 5개 다 맞출 수도 있는데 어렵게 내면 5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막말로. 왜냐면 여기는 난이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문제는 딸랑 몇 개 나와요? 3개, 2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위주로 보시냐면 문제 위주로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맞춰서만 기억을 했다가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0분에 또 15개씩 풀 시간 드릴 겁니다.